자, 여러분들 이어서 하겠습니다. 6번 문제네요. 6번 문제. 자, 입안에 대한 설명이 다 털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이 문제 참 중요합니다. 1번 보세요. 주민들은 입안 제한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들은요,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주민들이 입안 제한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데 제한되는 사항들은요, 토지 용도제 제한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1번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용도구역이죠. 이건 제한 못합니다. 어디요? 허용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딱 3번 기반시설 설치 이거고요. 지구단위 계획사항 요거지만 제한할 수 있지 그 외의 사항들은 제한할 수가 없다랍니다. 그런데요, 실제 가보시면요, 요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제한이 안 되지만 개발법과 정비법 가보시면 다시 또 제한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특별법 문제지 요 법 상태에서는 제한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구역 제한 못합니다. 했습니다. 2번입니다. 보시면요, 입안할 때 당연히 입안 절차에서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해요. 그래서 보시면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 보니까 입안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요, 그 제한되어진 날부터 며칠 45일 안에 여부 통보한다가 원칙이죠. 해서 3번부터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비용이 딱 나옵니다. 제한할 때 드는 비용이 있다. 제한할 때 이 제한을 입안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있다. 이럴 때요, 이 제한자와 협의하여서 그 제한을 통해서 입안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는요, 요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비용 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제한해도 이 제한되어진 이후에 입안 반영할 때 돈을 10억, 20억 내라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제한이 좀 어려워집니다. 요것 때문에 사실상 제한이 좀 막혀있다. 실제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에 대해서 이 제한자와 협의해서 이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 하게 할 수가 있지 하게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됩니다.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 국가 계획 관련되는 사항하고 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토지 용도제와 사업 실시할 때 또요, 특광시군이 조정을 요구했는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 조정하기 위해서 위반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님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제한 또 나왔죠. 제한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한 세 번 딱 나옵니다. 다 비교해서 파악을 꼭 해야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입안 제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1번 주민들은 토지 용도제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했죠? 용도제 제한 못합니다. 기시만 제한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자, 2번입니다. 제한받으면 그 결과를 제한일로부터 60일 아니죠? 45일 안에 여부 통보하고 필요할 때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2번도 X네요. 3번 할 때 보시면 제한할 때는요, 입안하듯이 제한한다 해서 입안권자들이 도시관리계획도서 축적기간 그냥 도시관리계획도서의 축적은 1000대 1 또는 5000대 1 그 축적을 선 계획도서와 그 계획도서의 설명서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안 제한할 때도 입안하듯이 계획도서와 설명서 첨부해야 입안 제한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할 필요 없다 할 필요 있습니다. 4번 자, 맞죠? 지구 단위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입안 제한 주민이 할 수가 있다. 4번님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입니다. 입안 제한을 받으면 이 제한되어서 입안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제한자와 협의하여서 그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가 있다라죠. 부담시켜야 한다. 그러면 아무도 제한 못합니다. 가뜩이나 했는데 여기까지 시키면 절대 제한 아무도 말을 안 꺼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숨어 지내고 정말 불쌍한 주민이 됩니다. 그래서 5번님은 X가 되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자, 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1번. 자, 보시면요.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서 시가와 조정구역이 필요할 때 국토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맞죠?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가 원칙이지만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는 구역 설정일 때 한해서는 국토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시가와 조정구역일 때는 시도가 결정한다가 원칙이지만 국가 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을 때 한해서 국토장관이 결정한다. 이 표현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보시면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다음에 2번 갑니다.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입안을 했을 때 도한테 결정 신청해야 된다. 아니랬죠? 자, 여러분들 도지사한테 다 결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을 직접 입안한 시하고는 직접 결정 고시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성이 이제 보시면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요, 협의와 심의를 거친다. 심의 거칩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죠? 네, 보시고요.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보니까 위에도 3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뭐냐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 계획뿐 아니고 건축위와의 공동 심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의 결정 고시의 효과입니다. 효력 발생은 언제부터냐? 지형 도면을 따로 작성해서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했었죠. 그래서 보시면요. 자, 보시면 이제 5번부터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계획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9번 문제네요. 자, 주민들은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 입안 제한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2번입니다. 자, 결정고시 한다 했을 때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 없다. 다만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결정일 때는 3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신고할 필요 없이 아니요. 신고를 허가받을 필요는 없어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딱 하면 이 장소에서 착수사 계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질문 X네요. 자,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한 사안은 직접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사안에 포함되겠죠. 맞습니다. 다음에 4번입니다. 각종 어떤 중요한 기반시설에 관한 설치 결정일 때 도시군 관리로 결정할 내용입니다. 4번님은 맞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르는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그 계획을 입안할 때는 의견 청취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맞는 표현입니다.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여기입니다. 자, 조사는 해야 된다. 주민들 의견 청취 공감해야 된다. 지방의회 청취해야 된다. 또 협의심의 다 해야 됩니다. 대제만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 확인되어지면 요거 전부 다 생략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까지는요 보는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처음 보시면요 문장에서 처음 보는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요 답으로 물을 때는요 답이 절대 아닙니다. 처음 보시죠? 답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또 있습니다. 국가 기밀 사항일 때도요 보시면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협의심이 다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단 기밀 사항일 때는요 조사는 생략을 못해요. 조용하게 조사하면 됩니다. 기밀일 때는 요거는 생략을 못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이에요. 수립 절차 설명에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습니다. 1번 입안권자들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 입안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한다. 요 결정할 때 당연히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합니다. 요 지문이 나온 이유는 이겁니다. 요건 하는데 토지 용도제 또 기반시설들 의견 청취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 지구 단위 계획사항과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의견 청취를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는지를 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 자 보시면 맞습니다. 2번 지문 보십니다. 자, 해당 시와구는 10년마다 타당성을 재정 검토한다. 아니죠. 검토, 정비라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5년마다 검토합니다. 근데 단 여러분들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 결정은요 10년 되어도 시행되지 아니할 때 검토라고요. 다음에 10년이 안 되어도 또 5년도 안 되어도 필요성이 없게 되어진 시설 있으면 즉시 검토한다 합니다. 그래서 시설별은 다 5년마다 검토합니다. 해서 보시면 10년 X입니다. 3번이네요. 자, 결정 고시했다. 효력 발생은요 고시 한 날 아니죠. 지형 도면까지 작성 고시를 따로 해야 이날 효력 발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X입니다. 4번입니다. 입안 제한 받은 자는요 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한테 부담시켜야 한다. 아니죠? 부담은 시킬 수 있다. 미리 협의해서 이렇게 말하죠. 전부나 일부를요. 해서 4번이면 X입니다. 자, 또요 5번입니다. 결정이 실료되었다 할 때 그 사실을 고시한다. 또 서면 통지한다. 여러분들 결정 고시가 효력 상실했다. 실료되면 항상 아니요 실효가 나면 어떠한 날 그 다음 날인데요. 실료되어지면 당연 실료입니다. 하지만 그걸 알리기 위해서 고시를 합니다. 하지만요 그 사실을 널리 통보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통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X가 되겠습니다. 24회 때 나왔던 문장이죠.
자, 11번입니다. 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고 다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장관이 입안했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3번이에요. 도시 자연공원 뭡니까? 이건요, 시도대에서 결정하는 도시 내에서의 자연공원 아닙니까? 이건 지방 시도대에서 결정한 사항이죠. 그래서 3번 질문 했습니다. 또 4번에 국가계획과 연계 필요성이 있는 시가조정구역 장관이 결정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시설에 관한 결정 당연히 장관이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다음에 12번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려고 할 때 국토장관과 직접 협의사항이 있죠. 제가 협의할 때 보시면 우리 국토장관이 결정할 때는요, 중앙장관 협의한다. 또요, 지방에서 결정할 때는요, 지방에 있는 관계행정기관 장관과 협의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가 관계장이 아니고 국토장관과 직접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4가지가 있다 했죠. 지금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입이 되어서 뭔가 해준 그 사항에 대한 상세한 기획을 세울 때 장관이 개입을 하겠다 이 말 되겠습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해서 결정한 것을 주방에서 겁도 없이 바꾸려고 합니다. 직접 협의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1번 질문 2번입니다.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을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때 승인권자 국토장관입니다. 승인했는데 그 계획의 실천 사항에 관한 입안할 때는요 한 번 더 국장이 협의하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2번 맞습니다. 3번입니다. 3번 보시면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해제한다. 예,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이나 해제할 때는 말입니다. 요것은 말입니다. 자, 요것은 여러분들 4번하고 4번은 맞습니다. 근데 3번은 X입니다.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은요 지정 해제 변경은요 시도에서 결정 절대로 못합니다. 이건요 중앙정부 국토장관만이 직접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요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장관 협의할 사항이지 시도에서는요 지가 나서 협의 못합니다. 못해. 그래서 이게 미끼입니다. 미끼. 3번 사항 아니에요.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해주고 난 이후에 4번처럼요 그 해제해준 그 목적대로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장관이 해제한 그 장소에서 토지 영역에 입안할 때 개입합니다. 하지만요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자체는 시도에서 요청만 할 뿐이지 지가 결정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3번 질문 했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 변경하는 결정은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할 수 있어. 그럼 국토장관이 중앙장관과 협의합니다. 그래서 3번 했습니다. 근데 4번 보시면요 개발 제한 구역 풀어주고 난 이후에 그 장소에서 토지계획을 세울 때 풀어준 목적과 부합되는지 심사하기 위해서 풀어준 자 국토장관과 직접 협의해라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데 3번은 X입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둘리상에 시도에 걸치는 거대한 광역시설 설치할 때 국장이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건 다 맞는데 3번 질문 미끼입니다. X입니다. X. 요즘은 요 문제 잘 봐주세요. 제가 볼 때 예견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13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형도면이죠. 지형도면 나왔습니다.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려봐서 안 되세요. 그럼 지형도면 자 결정 고시했지만 요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할 것이고 또 누가 발표 고시를 할 것이냐가 또 나옵니다. 작성은요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장 군수가 작성한다. 그런데요 요 사실을 입안했던 자가 누구냐 도지사라든지 또요 국토장관이 입안했으면 직접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건요 작성권자는요 입안했던 자들이 다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결정고시입니다. 요건요 결정권자가입니다. 시장 군수는 결정을 못하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고요 승인해주는 도지사가 고시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상을 제외한 모든 상은 해당 시하고는 지형도면 작성만해도 고시는 못해요. 못합니다. 이 상을 확인하시고 봅니다. 1번 시장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한테 승인 신청해야 된다. 예, 맞는 표현. 하면 30일 내에 승인 여부 결정을 딱 해줍니다. 해주고요. 2번 보시면 그런데 해당 시화군이 지구 단위 계획을 직접 지가 입안했더라면 직접 지형도면도 작성 고시할 수 있다. 2번 질문 맞습니다. 3번입니다.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작성 고시한 날부터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시되어진 지형도면을 열람합니다.
지금요, 우리 이 계획은 말입니다. 결정이 딱 되어지면 싫든 좋든 권리와 의무가 나오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나오는 이 사항들은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내내 열람시켜줘요. 다른 계획들은요, 마지막 열람은 30일 이상 한다 되지만 요 도시군 관리로 결정이 되어진 이 모든 사항들은요, 바로 권리 의무가 쭉쭉 주어지기 때문에 그 활력 발생하는 내내 열람시킵니다. 기한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면 X입니다. 자, 보시고 5번 질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요 상만 잘 하시면 두 문제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지엽적인 사항들 절대 눈길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볼 가치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제 5장 갑니다. 5장. 자, 용도제 나왔죠. 토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구역 나왔습니다. 이 용도지에서만 정확하게 또 3개 내지 4개가 나올 수가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좀 칠판을 좀 치우겠습니다. 자, 보시면 도시군 관리로 결정하는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 보시면 토지의 용도제가 나오죠. 용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개발하든 정비하든 보존하든 간에 항상 먼저 토지 용도제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지를 보아서 걸맞지 아니할 때 다시 이 용도 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출발이다. 토지에 뭐 개발하든 또요 정비를 하든 또 보존하든 해당 토지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이걸 확인해서 여기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바꾸어 준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나오죠. 용도지역은요,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전국토에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토지에 절대 중복되지 않게 촘촘하게 다 결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딱 되어지면요, 우리 토지 이용에 가장 1차적인 토지 이용의 어떤 출발이 됩니다. 딱 됩니다. 이것은요,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 용도 지역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국토계획표에 보시면 크게 4가지가 있죠. 다시 9개 중분류하죠. 다시 대통령령에서 21개로 세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종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일 중요한 중요사의 출발입니다. 토지 용도제. 자, 1절에 제가 1, 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 이것을 말합니다. 크게 보시면 도시지역, 다음에 관리지역,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간농자의 큰 4대 구분 딱 되어지죠. 다시 주부조입니다.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주상공농지입니다. 또요, 관리 다시 뭡니까? 이것이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참 좋은 단위, 계획관리 좋은 단위입니다. 계획관리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지죠. 되어지니까 9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개로 구분이 쫙 되어진다. 그렇죠? 자, 그 어휘는 이제 통과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보시면 다시 이것도 구분되어지죠.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이 있다. 일반 주거지역, 1, 2, 3종이 있다. 준 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 보니까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그다음에 유통상업지역, 전리상업지역 있죠.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있죠. 녹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구분이 딱 되어지죠. 그래서 1, 2, 1, 2, 3 중 1, 6은 전일준, 보생자, 보생계, 농자에서 21개로 세분이 쫙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요 토지가 정해져 있지 않는 곳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절대 중복이 안 됩니다. 만약 혹시나 용도 지역이 땅이 파악이 안 되어서 지정 안 되어진 지역이 혹시나 확인된다 할 때는요, 다시 이 계획을 통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할 때까지는 땅이 아닙니까? 땅이야. 이때는요, 요중에 제일 센 제한 받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일단 취급해서 여기에 맞춰서 토지 관리합니다. 그 다음에 혹시나요, 보세요. 관리지역, 보생계, 도시지역, 주상공지 구분이 쫙 되어지죠. 이렇게 혹시나 세분되지 아니한 관리지역과 또요, 도시지역은 또 일부러 많이 만들어줍니다. 있어요. 세분 안 되었다. 그럼 세분이 될 때까지 요 내에서 또 제일 센 제한 받는 곳이 보전자 붙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전관리지역, 또요, 보전녹지로 일단 지향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요, 이런 용도에 적용받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요, 요 의미를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죠. 자,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자, 용도지역 설명이네요. 제2종 전용.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다들. 우리 도시 어떤 지금 현재뿐 아니고 장래, 그러니까 이쪽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거나 예상될 때 도시형, 농림은요 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논산들 가운데서 농업 지형적과 보존산이다. 이쪽은요 각종 어떤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등의 보호 보존을 위해서다. 또요, 자 관리지역인데 요건요 관리하기 원칙이다. 도시처럼 관리한다. 계획관리지역. 농림처럼 생산을 해서 관리한다. 생산관리지역. 자연보존처럼 보호를 해서 관리한다. 보존관리. 그게 딱 되어지죠. 다시 주택 중심이다. 주거지역. 상업기능 중심이다. 상업지역. 공장 중심의 공업지역과 푸른 녹지가 있습니다. 전용 양호한 주거지역. 양호한. 일종은요 단독주택 중심, 일종은요 공동주택 중심. 일반은요 편리한 주거지역인데 요 일종은 저청 4층 이하, 중청 18층 정도의 청수인데 요 청수 제한은요 지방에 맡깁니다. 자, 3종 일반 주거죠. 청수 제한이 없죠. 중고층입니다. 자, 준주거 뭡니까? 주택 중심인데 상업 기능이 부합되어 있다랍니다. 중심 상업지역, 도심 지점, 일반 상업지역, 일반적인 상권이 큰 지역들, 유통은요 어떤 지역의 유통망 중심의 상업지역들, 권리는 주택가 근처에 있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 뭡니까? 중화공업. 일반은요 공해가 나오지 않는 공장들. 준공업은요 작은 경공장인데 주거상업 섞여 있는 곳이다. 그 다음에 보존녹지, 도시 내 절대 보존이 필요한 녹지, 생산, 농업적인 생산 때문에 개발이 유보되어진 녹지, 자연녹지, 장래 도시 용지가 될 것이지만 잠시만 이제 제한적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할 거는 응용 포함되어 있죠. 자, 봅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1번 제2종 전용하면 뭡니까? 전용하면 양호한데 2종하면 공동주택 중심이죠. 바로 1번 질문은 X네요. 예. 2번입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중심의 편리한, 맞죠? 맞습니다. 3번 준주거, 주거 기능 중심인데 상업과 업무가 보완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중심상업지역, 도심 부도심,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다음에 자연녹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할 단에서 제한적 개발이 가능하다. 자연녹지, 딱 붙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갑니다. 자, 이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용도 지역에 지정하거나 또요 이 지역을 변경하고자 한다. 그렇게 합니다. 원칙은 전부 다 원칙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서 이반 결정을 통해서 토지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결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요 시도지사, 대도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 해당 시장소는 결정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1번 지문 맞습니다. 2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X네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기본 계획이 아닙니다. 1번 X입니다. 2번 크게 도관농사의 구분이죠. 자, 보니까 준도시 이런 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3번 잘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어디가 쭉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화 육성. 이것을요 수자원과 바꿀 수 있어요. 수산자원은 보화 육성인데 수자원은 보전입니다. 해서 위치 차이점 보십니다. 한 번쯤은 맞습니다. 도시지역, 주상공 녹지가 있죠. 보전지역 이런 말 없습니다. 4번 X네요. 자, 다음에 5번입니다. 준주거지역 세분 안 되어 있죠. 세분은 전용 1, 2종, 일반 1, 3종, 주는 세분이 안 되어 있다. 세분한다? 안 한다. X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근데 한 기초인데 불구하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실력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잘 틀립니다. 기초를 까먹으세요. 또 안 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씩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옳은 것은 무엇이냐 되어 있네요. 계속 시험에 나왔습니다. 저번 2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바로 저번 시험이었어요. 자, 1번에 저청 중심의 편리한. 여러분들 저청 편리하다 뭡니까? 일반 주거인데 저청이다. 1종 일반이죠. 그래서 2종 전용 바로 X입니다. 1번 X. 자, 이번에 환경을 제하지 않는 공장이 있다. 일반 공업적 설명이죠. 그래서 중공업지역 나오면 중공업지역은 경공장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 X네요. 다음에 3번입니다. 이건 곧 뒤에 설명할 사항입니다. 공유 수면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요. 가장 큰 곳에 용도적 지역한다. 아니죠. 도시군 관리기구로 결정을 해야 된다. 결정할 때까지는요. 그 지역은 일단 자연환경 보전지역처럼 취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4번입니다. 도시 안에서 세분되지 아니한 곳이 있다. 뭡니까? 보존자 붙는 보전 녹지로 일단 취급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시면 문장이 자연 녹지가 아닙니다. X네요. 다음에 5번입니다. 이것도 저 뒤가 한번 나올 상이네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기타 어떤 지역에 걸치고 있다고 합니다. 녹지에 걸치면 항상 각각 따로 적용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딥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보시면 가장 큰 곳에 해야 한다 이런 말 쓰지 않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보시면 5번에 이겁니다. 하나의 대지가 녹지와 기타 영재에 걸치고 있으면서 녹지 지역의 건축물이 보세요. 녹지인데 이건 여기입니다. 요 대지가 녹지 지역의 일부 걸치면서 또 기타 지역에 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다시 요 녹지 안에도요. 녹지 안에도 보니까 녹지 안에도 요 저기 또 미간 지구에 또 포함이 딱 되어 있습니다. 미간 지구입니다. 그런데 요 건물이 미간 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이때는요, 요 건물뿐 아니고 이 땅 전부가 다 미간 지구 제한 받는다란 행위 제한상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응용해서 많은 부분을 섞어놨네요.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자, 공유수면 멜트가 딱 나왔네요. 자, 영도도 지정에 관한 특례가 쫙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상입니다. 중요한 상이니까 이 특례상부터는요,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